여기서부터는 잠깐 제가 이 냉전 체제가 이 우크라이나의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제가 그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냉전 체제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 중심의 어떤 세계 국제 질서를 양분한 그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89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그 사이에 베를린이 봉쇄가 당하고 또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오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바에 카스트로 사회주의 정권이 1959년에 들어섰는데 쿠바 땅에 소련제 미사일 기지가 들어섰죠. 미국 몰래. 그걸 미국 정찰기가 첩보기가 알고 나서 13일 동안 엄청난 위기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느냐 안 하는데, 그때 소련의 후르츠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쿠바의 미사일을 다시 또 실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쿠바 봉쇄가 풀리고 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런 긴장된 기억들이 있었죠. 그때 미국은 소련을 공산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틀어막는다. 뭐 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게 실제로 억지나 봉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을 가지 않도록 또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일단 막는다. 그래서 담을 쌓는다. 우리가 철의 장벽이라고 하지만 서방 쪽도 이미 장벽을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을 물리적으로 쌓았다 하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마샬 플랜이에요.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 엄청난 물량 지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마샬 플랜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대를 노린 것이다.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을 돕는다. 그건 뭐 좋은 얘기지만 뒤에는 다른 또 뭐 커다란 큰 그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은 마샬 플랜은 동유럽에 둘러쳐진 공산세계를 파괴하려는 경제적 망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전후 유럽 재건 계획인데요. 그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도 이 유럽의 약한 나라들, 그 당시에 그리스에 또 내전이 막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불안하고요. 이게 다 가까운 동구권에 이 공산권에 가까운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죠. 여기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반공 정권이 강화되는 것을 도우면서 이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그리스와 터키를 또 미국 편으로, 서방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걸 트루먼 독트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독트린이 다 그런 동서냉전의 대결 구도와 관련된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 국가였고, 그래서 처칠이 유명한 철의 장막 얘기도 나왔죠. 철의 장막. 발트해에서부터 스테텐에서부터 여기 쭉 내려가 가지고 아드리아의 트리에스테까지 다 이게 공산권이 둘러쳤다 하는 건데, 이미 아까 제가 앞에 마셜 플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도 마찬가지로 이미 장벽을 둘러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기는. 자, 그래서 냉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건 약간 좀 제가 학교에서 정치학과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요. 잠깐 제가 그냥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스탈린이 동구권에다가 철의 장막을 치고서 그래서 냉전이 시작된 거야. 이게 전통적으로 그동안 해석되어 오던 거죠.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이죠. 소련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의 대소 강경 정책이 결국은 냉전을 가져왔어. 소련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약한데 구태여 그렇게 소련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샬 플랜이 이게 좀 유럽, 서유럽에 집중된 게 좀 문제다. 물론 마샬 플랜은 처음 할 때 동구권에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구권 나라들이 거절했어요. 자,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주의자들은 이 소련 탓만 할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수정주의 입장인데 요즘에 이제 다른 얘기는 탈수정이라 해서 수정을 좀 바꾼 거죠. 이거는 서로 이쪽 탓을 할 게 아니고 소련 탓이나 미국 탓을 할 게 아니라 그건 흐름이었다. 어차피 불가피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그 갈등 대결 구도로 흐름으로 보면 냉전이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이었다. 저도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이건은 앞에 트루만처럼 마찬가지로 반공정권, 반공집단 지원하는 그런 쪽에 공세를 폈죠. 이게 1980년대 얘기입니다만 80년에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이른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그런 우주 항공 이런 굉장히 개념을 넓혔죠. 요즘으로 치면 자연스러운 흔한 얘기가 80년대에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레이건은 미국의 80년대 이 8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물량으로 이겨야 되겠다 해서 결국 이겼죠.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의 물량 공세에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소련이 해체가 되는 그 수순을 밟았는데요. 그 냉전이 끝나는 걸 보면 고르바초프가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을 펴면서 예전에 그 어떤 폐쇄적인 그런 정치 운용에서 좀 벗어났죠. 그래서 자유의 바람을 좀 입김을 넣었죠. 그 과정에서 동독의 베를린에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독일이 또 통일되고 이게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 개방 정책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고르바초프나 또는 후르츠초프나 이런 동서냉전 체제가 한창일 때에 이를테면 후르츠초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독일이 쉽게 통일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그러면서 결국은 소련이 해체되고 작은 공화국들로 쪼개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전 시대 때는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서유럽은 나토 이런 군사적인 대결 구도를 갖고 또 경제적으로는 동유럽은 코메콘, 서유럽은 유럽연합 이렇게 군사, 정치, 경제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지냈는데요.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결국은 냉전 시대가 사라지고 탈냉전 시대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냉전 시대가 왔으니까 평화가 오겠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새로운 또 냉전 시대의 어떤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해서 이게 자칫하면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커져서 현재 지금 푸틴이 가끔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술 핵을 쓰겠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여차하면 이런 식의 그 겁을 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 여차하면 또 무력 개입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후반부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시 한번